1900년 11월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마다 이맘때면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온기를 나누는 날이었고, 동시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 간의 전통적인 미식축구 맞대결, 일명 빅게임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수많은 관중들이 설렘 어린 표정으로 경기장으로 몰려들었고, 그와 동시에 경기장의 분위기는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입장권은 이미 매진되어 있었고,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야가 확보되는 곳을 찾아 경기장 주변을 배회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곳은 경기장 북쪽에 위치한 유리 가공 공장의 지붕이었다. 이후 벌어질 비극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해당 공장은 고열 유리를 다루는 공장이었고, 내부에서는 섭씨 1600도에 이르는 용해로가 24시간 쉼없이 가동되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공장 지붕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인파는 빠르게 불어났다. 500명을 넘기더니 이내 1000명 가까운 군중이 그곳에서 경기를 내려다보며 환호하고 있었다. 경기장 내부에 앉은 관중들조차 그 위험천만한 광경을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참사가 발생했다. 경기장 북쪽에서 터져나온 대문과 함께 경기는 중단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공장 지붕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지붕은 더 이상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고, 그 위에 올라서 있던 수십 명의 시민들이 아래로 추락했다. 그 아래에는 불타오르는 용광로와 가열된 금속판, 산업용 기계들이 놓여 있었다. 떨어진 사람들은 그 뜨거운 설비 위로 내동댕이 쳐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용광로 위로 추락한 이들의 몸부림과 고통에 찬 비명이 공장을 가득 메웠고, 그 모습은 문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다. 중상자와 사망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긴급 구조 인력은 인근 병원으로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그날 도시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고, 기쁨과 환호로 가득해야 할 추수감사절은 단 한순간에 대재앙의 날로 변모했다. 역사는 이날의 비극을 추수감사절 재난 사건으로 기록하게 된다. 이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의 스포츠 필드에서 열렸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학 미식축구가 급격히 대중적인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었고,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스탠포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간의 정기전, 일명 빅게임이 해마다 추수감사절과 함께 열리며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전통이 되었다. 두 대학은 학문적 명성과 정치적 입장, 그리고 캠퍼스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여왔고, 이로 인해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팀을 나누어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빅게임은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었다. 그 당시 서부 해안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연례 이벤트였다. 경기 당일이면 샌프란시스코 전역이 마치 축제장처럼 변했고, 거리 곳곳에서 각 대학의 깃발과 응원 구호가 울려 퍼졌다. 특히 1900년의 경기는 그 열기가 유난히 뜨거웠다. 두 팀 모두 전년도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해 이번 대결에 승패에 지역적 자존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장은 일찌감치 입석조차 없이 가득 찼고,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경기장 주변의 높은 건물, 담벼락, 그리고 공장 지붕 위로 몰려들었다. 특히 경기장의 시야가 잘 보이는 북쪽 유리 가공 공장은 입장권이 없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관람석이 되었다. 처음엔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몰래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직원들은 위험성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그 수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졌고, 그 소리에 자극받은 시민들이 하나둘 더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인파는 빠르게 100명을 넘어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500명에 달했다. 상황이 눈에 띄게 심각해졌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과 경비는 경기장 내부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공장 관계자의 통제 요청은 무시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군중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났다. 오후 2시 30분경 지붕 위에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구조물은 눈에 띄게 휘어지기 시작했다. 지붕 아래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천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금속성 마찰음과 삐걱거리는 소리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40분경 경기가 시작된 지 불과 2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 공장 지붕 중앙부의 채광창이 갑작스럽게 붕괴됐다. 일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금속과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고, 그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 중 수십 명이 순식간에 4층 아래로 추락했다. 그 아래는 단순한 바닥이 아니었다. 유리 가공 작업이 한창이던 현장은 섭씨 수백 도에 달하는 가열 금속판, 용광로, 그리고 기계 설비로 가득 차 있었다.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채광창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유리 조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작업대를 덮쳤고, 뜨거운 기계 위로 떨어진 사람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피와 비명, 그리고 기계의 작동음이 뒤섞인 공간에서 살아남은 공장 직원들은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치우며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다. 가까이 있던 시민 몇 명도 무너진 건물로 뛰어들어 안에 갇힌 이들을 꺼내려 했었다.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검게 그을린 작업복을 찢으며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한 공장 직원은 이후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밑에는 유리 조각과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꺼내려 발을 넣었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 소녀는 제 손을 잡고 엄마 불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 사고 직후 구조 차량이 도착하는 데는 최소 15분이 걸렸고, 그동안 부상자들은 공장 바닥에서 방치되어 있었다. 당시 응급 의료 장비는 지금처럼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인력도 부족했다. 부상자들은 마차나 손수레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중상을 입은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만 13명에 달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던 부상자 중 9명이 더 목숨을 잃으면서 최종 사망자 수는 22명에 이르렀다. 그중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고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었다. 이들은 단지 경기를 보기 위해 단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즐기고자 위험한 지붕 위로 올라간 아이들이었다. 그럼에도 경기는 잠시 정지되었을 뿐 곧바로 재개되었다. 현장의 비극과 상관없이 관중들은 다시 환호했고, 결국 경기 종료와 함께 스탠포드가 5대 0으로 승리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결정을 비난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중태에 빠졌지만 도시의 축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번 사고를 미국 대학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규정했고, 일부 신문은 열기와 무관심이 부른 비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희생자들이 위험한 곳에 무단으로 올라간 점을 지적하며 공장이나 경기 주최 측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불운한 사고로 종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슬픔을 감내해야 했다. 그 이후에도 사건은 빠르게 도시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세워진 건물에도 아무런 표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묘비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1903년에는 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던 28세의 남성이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희생자 수는 2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추가 사망자조차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경기의 승패는 기록에 남았지만 희생자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점점 지워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수감사절은 여전히 미국의 축제로 자리 잡았고, 스탠포드와 UC 버클리의 빅게임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1900년 그날 단지 경기를 더 잘 보기 위해 공장 지붕에 올랐던 소년들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으로 남았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무너진 것은 지붕만이 아니었다는 말처럼 이 사건은 한 사회가 얼마나 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얼마나 빨리 비극을 잇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애 한복판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었다.